깨어 있어야 할 리더의 자리. 모든 것이 흐릿해질 때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떠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가장 먼저 입을 열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힘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책임을 가장 먼저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리더는 무리의 그림자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빛을 향해 나서는 사람입니다. 기울어진 정의 앞에서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교육경영원 요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한동훈의 단호한 경고, 사법부 독립 스스로 꺾었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개요는 첫째,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 조항의 법적 의미와 범위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중단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헌법 해석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분석하여 사법부 독립수상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권력의 상권 분립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상권 분립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모든 판결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져야 합니다. 즉 판사는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셋째, 법률에 따른 판결입니다. 모든 판결은 공평하게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기반입니다. 법원은 다른 권력기관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84조 조문은 대통령은 내란이나 위한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적으로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재직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퇴임 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추와 재판 진행 중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재직 중 형사소추 제한에 대해 대통령은 재판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와 재판 진행 중단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한동훈의 해석은 피고인이 된 후 시작된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헌법 조항의 범위와 적용에 대한 근본적 해석 차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형사소추의 범위가 기소까지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판이 형사소추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용어의 정확한 해석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적 용어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는 범죄 혐의 조사를 의미하며 경찰과 검찰이 담당합니다. 소추는 기소행위를 말하며 검찰이 이를 담당합니다. 재판은 형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법원이 이를 담당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즉 기소는 소추의 완료 상태, 즉 형사소추는 검찰의 기소행위로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판은 별개의 절차라는 해석입니다. 즉 재판은 기소 이후의 별도 절차이며 기소 자체가 소추 절차의 완료를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헌법상 재판을 중지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소수설입니다. 즉 형사소추 과정에는 재판이 포함되며 이는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대통령은 국정 수행을 위해 법적 절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재판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석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출까? 이 문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불거진 이슈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 당시 다수설은 주간조선, YTN, JTBC 보도를 요약하면 헌법 제84조는 불소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이 아니다.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재판부가 정당하게 소환하면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습니다. 당시 법원과 학계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7년 판사 및 미디어워치 요약보도에 의하면 임기 이전 기소는 헌법 84조 보호 대상이 아니다. 소추 금지란 기소 금지를 의미하며 재판 중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법학자 해석도 JTBC, V 다음 미디어워치 등에 의하면 임지봉 교수는 헌법 84조 적용은 재임 이후 기소에만 국한한다고 했으며 법제연구원도 소추는 기소이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입장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민주당의 논평 및 의원 발언 요지를 보면 이 요지는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이나 다음 뉴스, 종합, YTN 2017년 4월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법정에 서는 것은 피할 수는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유예일 뿐 재판 정지 조항이 아니다. 재판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면 죄도 면피된다는 논리가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치권 내도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여야 대부분이 재임 전 기소 사건은 재판 계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으며 민주당은 법 앞에 평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의 교훈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홍준표가 제기한 이슈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계속돼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둘째, 법원의 판단은 재임 전 기소 사건은 헌법 84조 적용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이며 셋째, 법학계에서도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은 헌법상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었습니다. 넷째, 당시 민주당 또한 대통령이어도 법정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논란이 준 시사점은 첫째, 헌법 84조는 권력을 감추기 위한 보호막이 아니다. 둘째, 오히려 권력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의 윤리기준선이다. 셋째, 대통령일수록 더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한 한동훈의 주장은 재판 중단 주장은 헌법 위반이며 국민의 상식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헌법 제68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 상식을 언급하며 법적 해석이 일반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한동훈의 경고의 본질은 침묵하는 사법부의 비판입니다. 즉, 정치 논리에 항복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 포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파기환송심 중단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파괴적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와 같은 독립성 상실은 외부가 아닌 국가 내부로부터 붕괴가 시작된다는 경고의 본질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첫째,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법치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이번 사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사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특권층에게 유리한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정의감이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즉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시켰습니다. 이번 선례로 인해 사법부는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즉 헌법에 따라 판단한다면서 헌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째, 외부 압력이 아닌 내부 결정으로 독립성을 훼손했습니다. 셋째, 부당한 결정에 침묵하는 것은 그 결정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와 경기를 두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법의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즉, 재판은 오직 법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고려는 법적 판단을 오염시킵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야 합니다. 즉, 정책 결정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국정 운영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담당합니다. 정치적 압력을 통해 사법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면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법원은 국정 운영이 아닌 법 적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건 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나타냅니다. 헌법 제84조는 소추의 금지일 뿐 재판 중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것이 민주공화국의 핵심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건전한 국가 발전을 위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사법부는 독립적 판단 중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법원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운지 물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이 되면 무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권력을 얻으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셋째, 사법부는 국민 앞에 당당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법부는 모든 판단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제84조 논쟁을 정리하는 선두에 서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한동훈은 헌법 제84조 논쟁을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심 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법부 독립성 위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헌법적 원칙을 제시하며 상권 분립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에게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헌법 논쟁의 건설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동훈이 나서야 할 시점은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자신이 나서야 할 시점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이기도 합니다. 기울어진 정의 앞에 깨어있는 자가 서야 할 자리. 나라의 중심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기울어짐은 소란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재판이 권력을 살피고 법이 입을 다물 때 그건 제도가 병든 것이 아니라 양심이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법부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주춤하고 헌법은 속삭이는 목소리로 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앞서 말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을 깨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당신은 그 누구보다 법의 힘이 권력이 아닌 책임에서 나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힘 있는 자를 숨기기 위한 장막이 아니라 힘 있는 자에게 더 먼저 서라고 요구하는 길입니다. 정의가 기운 세상에서 법이 다시 중심을 잡으려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법 앞에 자신을 세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정치가 아닌 시대의 양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기울어진 정의 앞에 곧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상호 견제 시스템이 있는지 점검해 보신 후 견제 시스템이 없다면 어떻게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견제 시스템은 건강한 조직의 필수 요소입니다. 고맙습니다. 유호택 교수였습니다.